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해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도 장기전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무역전쟁, 원래는 무역분쟁이었죠. 이젠 전쟁으로 바뀌면서 1년을 넘어가면서 계속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돼서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하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또 관세 전쟁이에요. 이제는 뭐 어디가 어디 관세를 물렸다라는 게 그냥 보통 뉴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치고받는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장기화되니까 이걸 또 지켜보는 우리는 피로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거 기사 읽어보고 바로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날 5,500억 달러 전체 중국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제히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 2,500억 달러 적용되는 이 25%가 있었는데 이게 30%, 9월부터 10% 매기기로 한 나머지 3,000억 달러를 15%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때렸다, 누가 관세를 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또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또 며칠 전에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했더니 중국이 바로 또 그러면 우리도 니네한테 이제 농산물 관세를 하겠다라고 보복을 하자 바로 12시간 만에 또 여기에서 전면 보복을 가한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언제든 앞으로든 계속 미래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고민조차 안 하고 바로 전면 보복을 가했으니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중국보다 더 앞서 있고 공세를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미국이 먼저 꼬리 내밀고 그만두겠다라는 걸 절대 거부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서 오랫동안 중국은 무역, 지식재산권 침해와 다른 많은 일들을 미국을 이용을 했다라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중국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게 가장 핵심인 대중무역 적자죠. 끝이 안 보일 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게도 지난 행정부가 지금까지 중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보다 훨씬 앞서가도록 허용했고 결국 이는 미국 납세자한테 엄청난 부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 공정무역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같은 매우 불공정한 무역관계를 균형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분은 다 여기에 썼죠. 결론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오바마 행정부의 이 대중정책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가하는 거니까 미국인들이 불만이 있으면 전 정부를 욕해라 라고 언론 플레이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쉽게 설명을 했죠. 그쵸? 결국은 관세 전쟁이 시작돼서 다양한 무역 전쟁이 됐는데 저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야 이거 정리를 해도 별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면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관세를 전부 다 물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미국이 어느 정도 공세, 더욱더 강화, 중국에 있는 물건들을 관세를 물리고 중국은 여기에서 맞받아치는 정도의 관세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9월 1일날 얼마가 올렸고 8월 23일날 뭐가 했고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제 그런 수준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그쵸? 결국은 미국이 계속 공세적인 입장을 가하는 게 뭡니까? 중국이 물건을 수출한 거를 미국이 많이 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중국을 길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
미국이 만약에 물건을 안 사주면 중국이 미국한테 팔았던 물건을 어딘가에 팔아야 되는데 미국만한 시장이 결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압도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중국한테 물건을 파는 거는 항상 첨단 기술이나 뭐 농산물이나 이런 건데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기축통화,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라 항상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같이 어느 정도 20-30년간 내가 체급을 불려놓은 그런 경제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으면 당연히 위안화도 열심히 찍으면 돼요. 그럼 두 나라가 달러 찍고 위안화 찍고 하면서 초장기전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이 이거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지금도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몇 번이나 통해서 설명을 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결국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 포치를 건드리는 환율 조작국을 결국은 또 미국이 정해버립니다. 그것도 이게 미국이 대놓고 아예 중국 너 환율 조작하지 마. 내가 이제 앞으로는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환율로 공격하겠다라고 시그널까지 던져버렸죠. 왜?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작을 해가지고 자국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팔기 쉽게,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미국에 어느 정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대처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뻔하기 때문에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물건 파는 거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미 저렴하게 이 가성비로 취급을 받는데 여기에서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환율 조작을 해가지고 중국산 물건을 더 값어치가 가격 경쟁력이 더 있게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쓴 거고 미국 대통령이 바로 미국 정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을 건드려 버렸다라는 거 저번에 다 설명을 했죠. 요거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요 내용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중국의 아킬레스로 떠오르는 홍콩을 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대를 지지했죠. 모든 나라들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콩 시위대를 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 다 설명을 했어요. 궁금하시면 오른쪽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중국을 최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대, 이 홍콩의 자치권을 더욱더 보장해서 민주국가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큰 방향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중국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의 차원으로 시위대를 지지했고 계속 홍콩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흘러가도 상관없는데 미국 말을 듣는 중국이 되도록 계속 압박을 넣었다라는 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었고 결국은 계속 압박을 가할 거다. 홍콩을 아킬레스로 계속 이용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 또 홍콩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제적인 방법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대외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다양한 경제적 이슈가 발생되니까요. 또 그걸 명분으로 더욱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못하고 결국은 선택한 게 지연전술로서 홍콩 시위대가 말려 죽는 그런 거 전략을 계속 할 거다라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 꺼내놓은 카드가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중국해는 아시죠?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내놓고 있는 영유권 주장이 정말 터무니없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 힘의 논리로 계속 찍어 눌러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여기에 반발하지만 또 중국이 채찍과 당근 전술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남아 국가들과 이제 연합훈련을 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내용 이번에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이 뭐 했어요?
대만에 있는 이 무기들을 더욱더 좋게 바꿔주는 방향으로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가하고 대만의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만 해협에서 계속 함정들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눌러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대만 문제인데 미 해군 함정들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뜻은 결국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만이 독립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거를 미 해군과 미국이 계속 지지하고 있고 상호방위 조약을 하진 못했지만 결국은 대만 수호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그널을 통해서 계속 알고 있다. 결국은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F-16의 최신 버전 V를 또 판매해서 60대를 판매해서 결국은 대만의 방공망과 군사 전략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을 통해 중국이 한층 더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전략까지 또 한 번 취했어요. 왜 이 전투기를 판매하는데 중국이 난리가 나냐? 결과적으로는 최신의 전투기가 여기에 배치가 되면 중국이 더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의 모든 전력을 여기에다 쏟아부어가지고 대만을 침공해서 끝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중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최신의 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중국기라고 하죠. 결국은 좋은 건데 최신은 아닌 그런 전투기를 판매한 미국의 의지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대만을 수호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중국에 던진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전쟁을 통하면 뭐 답은 없지만 이 상호 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미국이 또 대만만 지지하겠다라는 내용이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이 되는 거니까요. 다 쉽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다양한 카드들을 통해서 계속 중국을 압박을 가했어요. 환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역 공격도 있고 관세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만 지지에다가 남중국해 지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홍콩까지. 어마어마해요. 다양한 카드들을 통해서 중국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몰락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국의 가장 큰 핵심은 석유예요. 석유가 계속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유 루트가 끊기면 중국은 그날로 망합니다. 근데 미국이 알면서도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중국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중국이 벼랑 끝까지 미국이 한 번에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전쟁밖에 답이 없어요. 결국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건데 과연 이걸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되 최대한 중국이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카드들을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예요? 중국이 과연 이거에 대항해서 어떤 카드들을 내놨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답이 없어요. 왜? 중국은요, 미국이 깔아놓은 판에 올라와서 경제를 성장한 나라예요. 소련처럼 아예 나는 니나 아예 상대 안 하겠다. 내 방식대로 내 경제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경제랑 발전시킨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미국 주도하에 있는 시스템에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결국은 뭐예요? 미국의 앞마당과 같은 중남미에서 미국이 가장 지금 껄끄러워하는 베네수엘라의 반미를 조금 더 뒤집힌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이 군사적인 압박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죠. 중국이 이제 세계와 담을 쌓고 내가 미국 너랑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치가 떨려서 살기 싫다. 우리들끼리만 살겠다. 우리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왜?
중국의 지금 경제 체력으로는 내수 경제를 절대 돌릴 수가 없어요. 석유가 이 나라에서 펑펑 쏟아지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결국은. 그러면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진짜 공식 인구가 13억이다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데 이거를 돌리면 정말 좋은데 결국은 돌리기까지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래서 카드가 없다라는 거 계속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카드는 애초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라면 미국 네가 감히 나를 때려? 나는 내수만 할 거야. 이제 세계 경제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내수 시장만 돌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저번에 계속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정말 극히 드물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관세 전쟁만 계속 열심히 하고 미국이 주도의 이 흐름에, 이 세계 질서에서 러시아랑 괜히 중국과 이 합치는 그 방향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 다음에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냐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원인이 뭐고 흘러가는 패턴이 어떻게 되고 각 이 입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은 이거를 다 껴맞춰보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장기전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누구 하나가 양보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끝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이번에도 바로 중국의 보복 관세에 12시간 만에 맞보복을 가했다라는 건 미국은 절대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꼬리 내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중국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중국도 중장기전을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패턴이 흘러갈 거냐?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는 답이 안 보일 가능성이 높고, 왜?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갑자기 한두 달 뒤에 우리 화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 바로 화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계기도 없고 명분조차 없어요. 명분이 어느 정도 중요하니까요. 모든 국제 정치에서 힘이 워낙 눌러버리지만 명분도 필요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결국 내년일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내년에 뭐가 있어요? 가장 빅 이벤트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재선을 당연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뭐예요? 중국이 이 이후 중장기전으로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꼬리를 어느 정도 내밀 거면 미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최대한 억누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정치적인 성과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성과에서 중국이 항복하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은 정말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그거를 한 번에 얻는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를 받게 되니까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못했던 걸 나는 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건데 완전히 몰아붙일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카드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싶어 했는데 중국이 이때 주면 100을 줄 거를 50만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2020년의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여기에서 중국이 계속 양보를 안 하고 극과 극을 간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다. 라고 하면 100을 줘야 될 걸 150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가 머리를 굴려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먼저 꼬리를 내리면 100을 줄 걸 50만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이후면 200도 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다음 예약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재선을 만약에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2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공세로 중국을 몰아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체력은 미국이 더 강력합니다. 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는 당연히 미국이 알아서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서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돈을 더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중국은 수출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국가인데 수출을 못하면 제조업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로 나앉아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쉽게 설명을 했어요. 진짜 오랜 시간. 근데 요거까지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중국이 수출이 안 되면 누가 가장 피해 많이 봐요? 결국은 한국이에요, 한국. 일본도 있고 타이완도 있고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는데 호주는 지하자원이 있어요. 지하자원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자원은 어디든 팔아도 돼요. 진짜 땅이 축복이 받았으니까 호주는 괜찮고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죠. 타이완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그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최대한 타이완을 채찍과 당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완의 당근을 주기 위해서 이 시장을 계속 살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기축통화국이죠. 준기축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마구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아시죠? 중국의 수출의 30%예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경제의 3분의 1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계속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해피한 소식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무릎 꿇고 미국이 1인자, 중국은 이제 영원한 2인자, 그 다음에 이런 재편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뭐 수출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땐 가장 베스트한 이 전략인데 그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영원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결국은 반대급부였던 거예요. 중국의 개방 경제를 해서 맨 처음으로 진출해가지고 다양한 이득 다 봤는데 이제는 그 이득을 이제 뱉어낼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설명을 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들을 꺼내 들었는지, 옛날에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측이 맞았는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이제 중장기전이 돼서요. 결국은 오사카 G20에서 어느 정도 중국이 꼬리를 내밀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전이 가가지고 옛날에는 언론들도 그리고 저도 무역 분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확전이 발생되면서 무역 전쟁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다 꺼내 들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을 완벽하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걸 미국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그렇게 되면 진짜 전쟁까지 불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목숨줄인 석유는 역시 노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국제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를 빼더라도 국제적인 정치적인 이유,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봐주고 있다라는 거. 이해했어요. 근데 그럼 중국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때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요거예요. 결국은 중국이 아예 무너뜨릴 수 있는 거 미국이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봉쇄해버려서 중국한테 넘어가는 석유가 아예 안 되게 해버리는 순간 중국은 그날로 망해요, 나라. 왜? 이란까지 중동까지 함대를 보내봤자 미태평양 함대나 대서양 함대가 와버리면 중국 함대는 그날로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아직도. 근데 결국은 미국도 중국을 아예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하반기에 중재할 수 있는 대형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결국 하반기의 이벤트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G7인데 여기에 중국은 애초에 낄 생각도 없고 낄지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국은 누군가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이번 무역전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한 번 더 하니까 중국도 그날 바로 보복을 했는데 미 트럼프 대통령은 12시간 만에 바로 또 추가 공격을 가했다라는 거는 누군가 항복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절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중국도 지금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올해 하반기에 하면 좋은데 가능성이 많이 없죠. 물론 예측이 틀릴 수 있고 미 대선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이후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볼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들만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이니까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려고 하네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매일 오전에 제가 웬만해선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 시스템이 조금 변경이 돼서 알람을 켜주셔야지 아마 뜰 겁니다. 무조건. 그냥 구독만 하시면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괜찮다 라고 하시면 아시죠? 다들 구독, 좋아요가 저한테는 힘이 돼요. 결국은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